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마무리했죠. 이항분포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연속으로 넘어가네요. 자, 앞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복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만 잠깐 짧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그러한 값들이다 라고 했고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대응되는 확률들, 그 확률들을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다. 자,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고요. 뭐였지 싶으면 앞의 내용이 복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었죠. 그걸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도수 분포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확률 분포표죠. 그래서 대표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하고 다르게 연속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대응되는 확률 값들을 나타내주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질량이었고요. 여기는 밀도네요. 그리고 이 친구를 가지고 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산 확률 변수는 딱딱 끊어지는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표에서 이 딱딱 끊어지는 값들을 가지고 표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딱딱딱 끊어지니까. 그런데 밀도 함수는 연속적인 변수에 해당하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소위 정의역이 실수 전체 또는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우리가 실수 전체랑 자연수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의역이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표를 무한히 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표로 나타내지 못하고 대신에 무엇으로 나타낸다? 이 친구는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는 그래프가 나온다. 의 그래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상황은 정규 분포가 되겠네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산은 어떤 내용들이었지, 연속은 어떤 내용이었지 이런 걸 정리를 잘 하시고 우리가 또 이산 확률 변수 배울 때 대표값과 산포도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값에 가장 자주 쓰이는 건 평균이었고요. 산포도로 쓰이는 건 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각각 어떤 식을 사용하셔야 하는지 한 번 정도 복기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 표현법들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공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표준 편차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복습으로 하고요. 자, 연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부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에서 적용되는 상황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들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떠한 개념을 나름의 개념을 잘 형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그래서 앞에 이산 확률 변수랑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산 확률 변수가 뭔가 딱딱 끊어지는, 즉 셀 수 있는 값을 변수로 가졌다면,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의 개수, 주사위의 눈의 횟수, 이게 수죠. 수, 딱딱 떨어지는 수, 그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다면 길이, 시간, 무게 같은 것을 연속된 값을 갖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다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연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불연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되는 값들은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몸무게라는 것은 사실 소수점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연속된 값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몸무게가 연속이라는 게 아니라 이 몸무게의 값이 연속적이다라는 거죠. 몸무게의 값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70kg이 있고 71kg이 있는 게 아니라 70.0000001kg이 있고 그 다음에 00002kg이 있고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일리 딱딱 끊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극한을 배웠으니까 이제 극한적 사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먼저 챙기시고요.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제 몇 번 풀어보면 알게 되는 건데 이렇게 길이, 시간, 무게 같은 것들은 다 연속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도 연속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대응되는 확률 값들을 나타낸 확률 밀도 함수.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함수로 나타나져 있어요. 이게 함수가 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지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무한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지정된 범위가 있고요. 보통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잘 표시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세 가지 1, 2, 3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 2, 3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로는 이 함수가 양수여야 합니다. 확률은 음수가 없죠. 양수여야 하고, 두 번째로 이 확률의 함수, 연속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 그리고 구간 알파부터 베타 여기서 말했던 로 둘러싸인 넓이가 항상 1이어야 합니다.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면적이죠. 우리는 정적분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정적분에 대한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그래야지 이제 이 표현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수학적 면적을 구하는 것이 정적분인데 그 정적분의 값은 항상 1로 일정합니다. 그래야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fx가 음수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죠. 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넓이가 1보다 큰데 어떡하죠? 그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번 자, 확률을 나타낼 때
이산 확률 변수는 정확하게 x가 뭐 3일 때의 확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주사위가 3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몸무게가 70kg일 확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에요. 특정한 값에서의 확률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와닿더라도 그렇구나 하십시오.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극한의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에서의 확률을 찾을 수는 없고요. 누적된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에서부터 B까지 알파 베타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그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범위에서의 확률을 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범위가 구간이 돼서요. 거기서의 정적분을 구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 값의 1보다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다 더하면 1인데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만 부분적으로 면적을 계산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녀석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 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확률 분포로 따르는 녀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는데 이 함수는 당연하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으면 위에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잘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면적이 당연히 1이 되고 모든 함수값은 다 양수이고 그리고 내가 일부분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이때의 면적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고 올까요?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다 푸셨나요? 네, 다 푸셨으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개념 체크 1번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을 고르시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100m 달리기 기록. 자, 이 기록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은 연속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하자. 자, 어느 과수원에 수확한 사과의 당도. 이것도 숫자로 뭔가 딱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마치 온도, 당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온도가 뭐 딱 떨어져서 온도계에 표시는 되지만 실제 그 온도는 연속적인 값이고 그 연속적인 값에 우리가 측정 가능한 대까지만 측정해서 딱 그냥 몇 도다 이렇게 적당히 반올림해서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극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귿은 관람객의 수, 이거 이산 확률 변수죠. 이렇게 숫자처럼 딱딱 카운팅이 되는 거, 네, 개수로 나타내는 것만 이산이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연속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을 배차 간격으로 갖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시간도 연속이죠. 연속 변수예요. 2번. 자, 구간을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얘 때문에 그래요. 크게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어서 형광펜 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게 읽어보고 무슨 말이야 싶은 사람은 그냥 연속 확률 변수일 때를 나타낸다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구간으로 하는 확률 밀도 함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다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 그 넓이가 1이어야 되고요. 뭐 세 번째는 구하라고 할 때만 신경 쓰면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위주로 보죠.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어긋나는 친구들을 제외해 줘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는 y는 x니까 통과고요. 이 친구는 y는 1이니까 통과네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녀석인데 음수인 구간이 있으니까 탈락입니다. 자, 이 친구는 2에서 출발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1까지로 쭉 떨어져 오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구간 안에 다 양수니까 만족하네요. 자, 1에서 여기는 1이죠. 그러면 이때까지의 넓이는 2분의 1이 돼서 탈락이고요. 1은 1까지 면적이 1이 맞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0부터 1까지 넓이가 1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안 되거나 1보다 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자, fx는 0부터 5까지 5분의 1로 이루어진 그런 녀석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이고, 자, 5까지 계산해 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1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인 거 맞죠? 뭐 당연히 맞게 냈겠지만 1부터 3까지다 했으면 이 친구는 1부터 3까지만 계산을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 1부터 3까지만. 그러면 여기가 2니까 5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2보다 큰 거 나타내 볼까요? 2보다 큰 거 여기죠. 이 친구는 5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표현을 좀 익숙하게 보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막대 그래프부터 이걸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모습들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까지 표현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막대 그래프,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도 했죠. 이걸 그려서 하는 이 개념을 한번 읽어보시고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살짝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자, 이산에서 확률을 나타내는 공식은 이산이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이거 한번 여러분이 표현해 보시고 분산을 나타내는 표현도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시그마로 나타낸 것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멈춰놓고 한번 채워보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앞에 가서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안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하라고 부탁드리는데 안 하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꼭 멈춰서 해보라 하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 약사가 환자한테 가장 강조하는 건 복약지도, 복약 수능도입니다. 복약 수능도라 하면 이렇게 약을 드셔야 돼요 하면 그 시키는 대로 먹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이 약을 먹어야 해요. 먹거나 또는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먹는 거랑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전공자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릴 때
그 공부 방법에 대한 학습 수능도가 떨어지면 사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꼭 선생님이 여기서 하세요 하면 하셔야 해요. 이 정도 했으면 했겠지. 자, 이렇게 공식 기억해 보시고, 여기는 빼서 제곱을 해주고, 여기다가 네 확률 질량 함수의 값을 곱해 줘야겠죠. 근데 이 친구가 계산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제곱을 해버리죠. 이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PI를 곱하고 그냥 평균을 따로 제곱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기본기인데, 이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얘는 전체 다 시그마에 지금 포함된 친구고, 얘는 여기는 전체가 시그마가 아니고 여기까지만 시그마고, 얘는 따로 노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도 우리가 x 제곱한 다음에 p랑 곱해서 다 더했고 마지막에 평균을 제곱해서 빼줬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연속에서도 공식이 있는데요. 대놓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내진 않아요. 여기서도 문제가 별로 없고요. 하지만 알아는 둡시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추정 가서 공부를 할 때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납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구도를 잘 보시면 여기서 1부터 n까지잖아요. 그럼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알파부터, 사실 이제 미적분 공부한 학생들은 이게 아주 쉬울 텐데 수투를 배운 학생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랑 들어가는 게 매칭이 됩니다. 얘는 함수인데 함수는 fx이고 얘는 x니까 여기 x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x, fx. 그러니까 위에 걸 잘 외우고 있으면 얘는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도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x이고 얘는 평균이죠. 이거의 제곱에 얘는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이 배우셨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에 대한 공식이 정확하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없으면 좀 그건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적겠습니다. x 제곱에 fx dx 해주시고 혼자 빠져나가서 얘는 그냥 m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거 앞에서 안 써줬는데 여러분이 복습을 잘 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돼서 나가는 것이고 b는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그마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알면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는 그렇게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성립한다,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1, 2, 3 중요하다 했던 거 여기 사실 적어져 있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정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정적분을 활용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정적분이 들어간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1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2, 지금 4a를 지나고 있죠. 4a를 지나고 있고 이 녀석이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x 제곱 dx가 1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a x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입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0부터 2까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넓이가 1이 돼야겠죠. 했을 때 여기는 2,ax니까 2a죠. 2a니까 a가 2a고, 그렇다면 이 녀석은 2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맞네요.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았으니까 0부터 1까지 세 번째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 주시면, 자, 적분을 해 주시고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푸셔도 돼요. 자, 1-1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그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문제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밑변 이게 높이죠. 4 곱하기 a의 2분의 1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a가 2분의 1이고 1부터 3까지를 구해라. 2분의 1에서 1부터 3까지 이거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겠죠. 네. 절대값 함수로 나타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a는 당연히 여기가 1이고 지금 여기가 2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를 다 더하면 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값은 a. 자, 지금 꺾어 올렸잖아요. 이게 꺾어 올린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꺾어지냐라고 하면 이 친구가 x가 1보다 크면 ax-a고요. x가 1보다 작으면요 반대로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됩니다. 여기는 a가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가 a가 돼야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a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넓이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a 값이 나오네요. 여기가 2분의 a고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더하면 a는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맞춰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죠. 훨씬 쉬운 거고. 정규 분포로 넘어가죠.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떠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갖는 특정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뭐 거기까지 여러분이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자연의 현상이 항상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도 아니라서요. 일반적인 상황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선생님 예전에는 이 정규 분포가 이 세상에 아주 지배적인 그런 규칙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많이 배웠었는데요. 요즘은 정규 분포에 벗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우리 이항 분포 기억나시나요? 이항 분포를 영어로 뭐라 했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었죠. 거기서 바이 이게 이제 두 가지 이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항 분포는 yes or no로 분포가 되는 상황을 말했었고요. 정규 분포는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러한 모양을 띈다. 그 성질 특징을 잘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타낼 때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 같은 경우도 이게 n, p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에서도 m,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m은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값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표준 편차니까요.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통계적 추정에선 다 정규 분포 베이스로 문제들이 구성이 되니까요. 아마 이 통계 단원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아봐 하면 당연히 정규 분포를 뽑아야겠죠.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정규 분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잘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 통계 단원의 학습 목표를 완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흥미를 돋을 만한 그런 예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빠르게 그냥 설명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암기하는 걸 우선으로 해봅시다. 좀 딱딱하더라도.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자, 먼저 정규분포는 벨 쉐입이라 그래요. 벨 쉐입. 벨 쉐입은 종 모양이죠. 종. 그래서 종 모양의 곡선이다. 종 모양이라 하면 대칭축이 있는 거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마지막에 이렇게 퍼져요. 퍼져.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되고 대칭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대칭축이 딱 가운데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되게 이루어진 연속 확률 변수. 죄송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자,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근데 구간이 이때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항상 1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중요하고요. 자, 이때 우리가 대표값과 삼포도의 개념을 설명을 했었는데, 대표값은 보통 중앙값, 평균, 최빈값 등등 이 자료의 가장 핵심 데이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대표값으로 사용됐고, 말 그대로 딱 대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삼포도, 얘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표준 편차이죠. 표준 편차는 보시면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 이 초록색은 굉장히 퍼져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골고루 나오는 거고, 파란색은 데이터가 가운데로 몰려 있죠. 값들이. 이 말은 얘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좀 덜 돼 있다. 산포도가 떨어진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포도가 일정한 거예요.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퍼져 있는 정도가 일정하다면은 벨 쉐입이 그대로 똑같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산포도가 일정한 녀석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마치 평행 이동하듯이. 그래서 이걸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곡선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요. 높이로 판단하시면 돼요. 높이가 일정하죠. 얘네가 높이가 일정하다는 건 얘네의 산포도가 서로 같다, 좀 표준 편차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상관없죠. 평균은 상관없고 이 평균에 따라 대칭축이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라는 자료랑 6, 7, 8, 9, 10이라는 자료는 보시면 산포도가 같죠. 흩어져 있는 정도가. 하지만 평균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녀석은 3이라는 평균에서 이렇게 산포도를 이룰 것이고, 한쪽은 8이라는 평균 아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룰 겁니다. 여기도 아까 말 잘못했네요. 정규분포를 이룬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평균이 같고
표준 편차가 바뀌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게요. 자, 평균이 같기 때문에 가운데 딱 대칭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준 편차가 달라진다라는 건 얘가 퍼져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이 녀석의 산포도가 달라지겠죠. 그때 특징적으로 높이가 변합니다. 왜 높이가 변하냐면 얘가 이렇게는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얘랑 이런 식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그릴 수 없겠어요? 이런 뭐가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넓이가 같아야 한다가 위반이죠. 그래서 얘가 더 퍼지려다 보면 원래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 얘가 이렇게 더 퍼지고 싶어요. 그럼 원래 여기 모여있던 애들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지게 그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부분을 좀 나눠서 그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높다는 건 가운데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죠. 가운데 많이 몰려있다는 건 산포도가 작다, 분산값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높이를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어요? 분산을 판단할 수 있어요. 높이를 보니까 반대로 높네 그러면 가운데로 몰려 있으니까 얼마 안 흩어져 있구나,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겠구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상 일부러 정규 분포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결국에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마주할 수 있는 문제는 여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의 세 가지 특징을 문제로 만든 것과 그 다음에 다 정규 분포 얘기인데 정규 분포를 미리 살짝 이런 거구나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내용을 한 번에 끝까지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중간에 한번 딱 끊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시험에는 표준 정규 분포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다음 강의에 공부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세 개로 쪼개서 한번 강의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체크랑 기본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개념 체크 1번 풀어보세요. 네, 자, 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어요. 풀어보셨죠? 그러면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해주시고 여기엔 평균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요. 표준 편차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겠죠. 자, 필수예제 2번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두 녀석을 보면 일단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특징이 평균이 같죠. 평균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평균이 같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높이가 있네. 더 높죠. fx가 높다라는 것은 가운데로 몰려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산포도가 작다. 즉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작은 공간, 평균보다 작은 곳에서의 확률을 다 계산해줘라. 근데 분명히 대칭성을 띈다고 했죠. 그 말은 평균, 즉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 0.5가 됩니다. 왜? 전체가 1이니까. 그래서 틀렸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수예제 2번이었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2-1번까지 보면 좋겠어요. 자, 2-1번을 보시면 자, 평균 다르죠. 평균 다르고 지금 분산도 다르죠. 분산은 누가 크나요? 일단 평균은 G가 크고 분산은 그렇죠. 분산도 G가 크죠. 왜요?
높이를 보시면 F가 더 높이가 높단 말이죠. 가운데로 몰려있다는 뜻이고 G는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다르죠. 다음 X 네 옳은 것은 이것도 다르다. 근데 x2가 더 크죠. 자, 시그마 보시면 시그마는 네, 이게 맞습니다. 분산은 g가 더 크니까 이건 틀렸고 무의미한 선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 둘은 항상 그냥 같죠. 왜 같은지는 0점으로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2-1번까지 좀 복습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지금 2개 배운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2가지 공부 잘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